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12월 30일 2018년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자, 1호 경마 내용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원정일 위원 박수장 위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죠. 벌써 마지막 경마일이 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서울 경마장 휴장으로 인해서 일요일에는 부산 경마 총 15개의 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휴장 전으로 해서는 항상 많은 마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이변이 발생하는 경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일요일에는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가 여러 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 경주 좀 인기마 경주라 할지라도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변수는 없는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5개의 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를 전세 내놓고 쓰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좀 1호 경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바로 그럼 승부처 공지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소장 위원이 준비한 승부는 중반부 7경주, 후반부 14경주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은 6경주와 13경주, 김주원은 5경주와 12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데뷔전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따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짜잔이라는 말하고 이제 주행 검사를 한 10번 메르시쉘이라는 말입니다. 주행 검사 당시는 준비 자체가 저는 조금 밋밋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데뷔전을 치르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조인건이가 아주 다 잡고 좀 칼을 갈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00m라서 그런지 선행마가 뭐 한 마리 정도 보이는데 뭐 그거 보내놓고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아예 그냥 선행으로 출하율을 볼 수가 있는 10번 메르시쉘이 데뷔전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네, 메르시쉘이 조인건이가 기승정지를 유예시키면서까지 휴장 후에 지금 말을 타고 있어요. 돈 될 만한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1호 경마 역시나 조인건이가 총 10마리의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돈 벌 수 있는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경주의 메르시쉘이도 인건이가 돈 벌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소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빠른 선행마는 없습니다. 한번 꽂힌 이제 9번마 배짱 그리고 10번마 메르시쉘이 이런 것들이 초반 외곽에서 막 물밀듯이 밀고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기존 마필 중에서는 3번마 삼바 리듬이죠. 발주기 안에서 막 발광을 해요. 발광을 거의 주립불량이라고 하는데 얌전하게 서 있다가 문짝이 열리면은 살포시 튀어나가 줘야 되는데 문짝 열리기도 전에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주저앉았어요. 그 주저앉은 걸 또 일으켜 세워갖고 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이 없죠. 데뷔전부터 가뜩이나 11번이라 외곽이라 불안해 죽겠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출발을 했습니다. 직선줄에서 채찍발을 또 받아요. 그래서 기본 걸음발 자체는 삼바 리듬 확실하게 증명이 됐고 1000m는 너무 짧다. 1200 이상이 좋겠다라고 데뷔전 지켜봤을 때 바로 그냥 감이 오는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1300m 넉넉하게 나왔으니까요. 망아지들 상대로 한번 뛰어본 경험이 아주 클 겁니다. 아직 그 후진입 내역이 발표가 안 됐는데 맨 마지막에 게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까지 더해진다면은 3번마 삼바 리듬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밖에 한번 뛰어본 마필이 또 있죠. 2번마 메이저 파워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 잘 뛰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기본기로 데뷔전 3착을 찍어냈고요. 조성권이가 퓨전파크에 올라탔기 때문에 김혜선이가 대타로 이 메이저 파워에 올라타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주말부터 혜선이가 잘 만져가면서 말은
확실하게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이트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또 보폭이 넓고 거기에 스피드까지 붙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더 뛸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메이저 파워의 경쟁력도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는 다소간에 좀 혼전틱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마필들이 좀 배당판에 춤을 출 소지가 있는 경주입니다. 해서 현장 분위기 그리고 각 마필의 승부 의지 확인해서 1경주 가는 말 위주로 저희가 한번 현장에서 잘 압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1경주에 이어서 이제 2경주도 이제 조인건이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6경주에 출전하는 르네상스맨이라는 말하고 이제 또 병합을 주행 검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스타트 좋은 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선행 가는데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선행으로 주행 검사를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따라가면서도 저는 걸음이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기대치가 조금 많은 말이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많은 말로서 저는 8번 판타스틱걸 뭐 1억짜리 말 한센자마로서 저는 충분히 뭐 한센자마가 좀 작잖아요. 근데 500km 정도 나가는 거 보니까 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뷔전부터 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판타스틱걸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 능력이 비슷비슷한데도 결국 이제 뛰어보면은 1착, 2착, 3착이 가려지죠. 그렇게 착순이 가려지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기승술도 있겠고 또 전개의 유불리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게이트 이점이 커요. 게이트 차이가 이제 운이죠. 100% 뺑뺑이 돌려갖고 받은 게이트가. 이번에는 1번만 시크릿 레거시입니다. 지금 선행형 마필들이 많고 선행을 가야만 되겠다 싶은 애들이 그냥 보입니다. 1번, 4번, 5번, 6번 이런 것들 7번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1번을 누가 받았느냐 시크릿 레거시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제일 빨랐는데 그 대가리짜리 가보데이가 안 봐줘요. 조금 봐주면은 댕으로 어떻게 좀 버텨보겠구만. 가보데이가 그냥 니는 알아서 와라. 나는 대가리 칠란다. 먼저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거 쫓아가다가 이제 페이스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1000m로 다시 줄였고 타 봤던 조성곤이라서 욕심내고 막 밀고 나올 겁니다. 스타트 싸움에서 조성곤이의 저는 손을 들어줍니다. 네, 시크릿 레거시. 저도 1번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던 경주고요. 그 밖에 마필 가운데는 이 6번마 맨 오브 더 매치라는 말이 순발력이 좋긴 합니다만 이번 훈련 때에는 이 따라가는 좀 연습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데뷔전 때 이제 선행을 못 받고 좀 무리하게 타다가 강자팀에서 이 참패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작전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마필 각질도 아직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경쟁력도 훈련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 타면은 맨 오브 더 매치도 충분히 직선주로에선 뒤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훈련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어수의 6번마 맨 오브 더 매치도 이거 승부는 무조건 걸려 있는 마필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8번 석세스 파티 말씀드려야죠. 뭐 주행 검사 때 보여준 느낌 자체는 뭐 워낙에 뭐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뭐 오컬라트급이랑 같이 주행 검사를 했는데 오컬라트급은 이제 경남 도민일보에 출전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낌도 괜찮았고 뭐 조교 때도 이제 콜옵더 가드 외산 2등급이죠. 걔랑 병합을 하는데 콜옵더 가드가 물론 뭐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그 때리고 뭐 근성 있게 쫓아가는 걸음 뭐 데뷔전부터 1300m 뭐 순조롭게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석세스 파티 내년도에 뭐 이 큰 경주까지도 지금 마방에서 기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싹수가 상당히 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수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단승식도 석세스 파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부산 경마장의 그 선행형 마필이었죠. 석세스 스토리의 전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에 대한 이 석세스 파티의 어떤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석세스 파티가 앞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일단 한 코 먹어주고 나면 나머지 마필들 간에 이제 자리 다툼, 전개 싸움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19조 마방의 마필답게 1번마 로사가 주행 심사 다시 치르고 돌아와서 별 의지도 없었고 준비도 덜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경주 컴백전에서의 기록이나 경주 내용은 너무 그렇게 심도 있게 들여다보실 필요 없어요. 요번에 준비는 충분히 하고 나옵니다. 좀 잘 풀리려고 그런지 1번 게이트까지 좀 떨어졌고 아직도 기대는 버릇하고 또 짝발 위주로 뛰는 그런 주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상당한 폭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록에서 로사보다 더 앞서는 애들이 좀 있어서 이 배팅 가치도 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번마 로사의 최적 전개 역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석세스 파티에 대한 설명을 두 전문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 일단 팔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라면 후착 찾는 경주가 될 수 있는 레이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 모을 마필 중에 좀 덜 보셔도 될 마필 한 마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4번마 부경댄디가 그래도 최근에 꾸준하게 착순권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판이라면 후차권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소지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일단 월요일 훈련하면서 조교자가 이 낙마를 하면서 말이 방마가 됐거든요. 그리고 조교가 심하이가 돼버렸고 마무리 훈련도 제대로 그 여파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방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교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훈련이 안 됐다라면은 점수를 당연히 약하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부경댄디는 일단 경쟁력을 다른 마필들보다는 조금 낮게 보시라고 김주원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입니다. 원정률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번 투투터보는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체가 조금 적은 단점이 좀 있는데 휴양 갔다 와가지고 말이 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트가 이제 워낙 좋았었던 직전 경주였는데 뭐 휴양 공백전 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휴양 공백 2전째 이제 3전째인데 이번 3전째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거예요. 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번 투투터보 말씀드릴게요. 네, 박소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5번마 조이 오블럭이 이제 이번에 1300m에 출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역시 어린 망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보강되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나머지 마필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발전 가능성은 이 조이 오블럭에게 훨씬 더 높게 점수가 좀 매겨집니다. 이번 경주는 확실히 선행도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빠른 마필이 안쪽 바깥쪽으로 전력 질주로 밀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밀리지 않습니다. 조이 오블럭이 선행만 받으면 이 1300m는 첫 거리라도 앞에 나가서 삥 도는 그런 그림들이 부산 경마장에서는 자주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조이 오블럭 조인권 기수의 5번마 조이 오블럭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나와야 될 두 마리가 다 설명이 나왔네요. 이 투투터보 3번 게이트에 있고요. 11조 마방에서 동반 출전하는 5번마 조이 오블럭 두 마리 모두 얘네 집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성산 사이먼이 7번 게이트에 있는데 잘 뛰었어요. 이 6월달에 잘 뛰고 나서 이제 종자골염, 이제 골막염이 좀 심해지면서 출전 주기가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뭐 주행 재검 때에도 이상이 없고요. 훈련 때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방에서 바로 지금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일 체중이 좀 불어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주행 재검을 받았을 당시보다는 어느 정도 빠져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여부만 잘 체크해 보시고 제 540 정도대 유지해서 나온다라면은 성산 사이먼도 능력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자, 5경주입니다.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좀 일찌감치 메인 승부처를 잡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수장 위원의 관심만 한 마리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1번만 골드 티켓입니다. 이 승급전인데 2착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 마필이 뭐 대가리 찍고 그것도 뭐 한 3마신 여유승을 거두고 올라온 마필들보다는 조금 느낌이 좀 덜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미 10월달에 그 영성 에이스하고 4번에 3마신 접전을 펼치면서 들어왔었던 마필이에요. 뛰면 뛸수록 더욱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골드 티켓을 저는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최대 승부처입니다. 좀 일찌감치 메인 승부처를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일찌감치 메인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번 골드 티켓이 아마 현장에서는 많이 좀 팔려줄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2번 곱다부터 열돌 환상 독주까지 뭐 이렇다 할 걸음이 없고 이렇다 할 액면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두 번의 경주 영성에이스나 이제 스파크를 만나면서 아쉬운 2차권이지 능력상으로는 1번 골드 티켓이 좋죠. 자, 근데 얘가 데뷔를 하기까지 데뷔를 하고 나서 성적을 거두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은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실전에서 이제 걸음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우여곡절이 그 많았던 모습 속에서 그 단점이 조금 발견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5점 하방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아까 인기를 좀 많이 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조교 때도 괜찮고 최근 모습으로는 1번 골드 티켓을 놓고 사야 되는 게 맞지만 1번 골드 티켓이 2차권 혹은 3차권까지 조금 삑사리가 났을 때를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출전하는 말 중에 의외로 인기도가 좀 밀려 있을 겁니다. 많이 밀려 있을 것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1000m를 좀 노리고 나왔다, 좀 기다렸다가 좀 노리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놈이 내용이 굉장히 좋고요. 말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인기도가 당연히 밀릴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6번 마하레인저의 추입, 9번 SS형의 추입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안고 가도 골드 티켓과 함께 엮어갈 수 있는 그런 놈들로 좀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저 내용 있는 말들 여기 지금 언급이 되지 않은 놈 중에 원정일이 확실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놈, 자, 그 놈 놓고 메인 승부 5경주에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최대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5경주 원정일 위원과 여러분들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좀 내용 있게 준비한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승부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마필 몇 두가 있어요. 좀 궁금해하실 마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휴양 공백이 있는 르네상스맨 1번 게이트에 있는데 지금 당장 때려서 통할 수 있는 몸상 텐지, 그리고 3번만 해피드래곤이 승급전인데 승급전도 통할 수 있는 능력인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중에 한 마리는 세게 봐야 되고 한 마리는 안 보셔도 될 말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징크하고 뻥칸지를 제가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놓고 때리는 축은 따로 있어요. 안쪽에 1번, 3번이 아니라 믿고 맞건 사도 될 대가리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금화필의 구구절절한 사연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못 드리고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 내용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가 막힌 내용 가지고 이번에 이 대가리 치러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말 믿고 기둥 세워 놓으시고요. 1-3 중에 징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말 한 마리로 그냥 단통 승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 바칠 만한 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배당 안고 요번에 때리겠다라는 말 한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현장 봐서 3복승 내지는
3쌍승식으로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차피 이번 6경주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메이드가 된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딱 한 방으로 단통으로 승부가 되는 게임이니까요. 이번 6경주는 뭐 아주 큰 배당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함께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런 배당 나오지도 않습니다. 좀 때리기 딱 좋은 중저 배당 막건으로 힘 한번 실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만 이번 6경주 김주원과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단통으로 이번 6경주 시원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300m고요. 여기는 박수장 의원이 준비한 내용 승부처입니다. 자, 어떤 내용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12마리의 앞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박 소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 데뷔 이후부터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과 또 마방의 내용 그걸 계속 같이 호흡하면서 지켜봐 왔었던 그 속에서도 적중, 놓고 때려서 적중, 빼고 적중. 빼고 적중은 4번만 니나도 있고요. 또 놓고 적중은 뭐 금화고스트도 있고 친숙한 마필 데이스타, 또 조이풀 메모리, 킵고잉까지 박 소장이 완벽하게 꽉 잡고 있는 애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앞말 한정 경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4번만 니나는 11월 30일이죠. 그때 이제 저희 알고붙자 코너에서 박 소장이 이 니나는 약하게 봐야 된다. 현장에서 거의 올대가리급으로 팔렸는데 인기순위 2등 3등짜리 2마리 묶어서 세트 한 방으로 15.9배 저희 방송팀들이 또 다 같이 적중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이제 통일 기쁨을 만났는데 자리야 2착인데 거기에 대가리 팔린 마필은 또 따로 있었어요. 트루킹이 있었고 안 되는 구미였죠. 요번에 이제 편성을 잘 골라 쓴 게 이번 경주입니다. 이 말의 단점과 그나마 써볼 수 있는 장점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현장에서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8번마 금화고스트는 지난번에 뛴 걸 보면은 뛰긴 뛰는데 그렇게 여유까지는 없다. 그렇게 대단치는 않다라는 느낌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해서 예상가들 중에 또 금화고스트의 불안한 요소를 좀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조상범위를 태웠는지 또 이번 경주 이 승급전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팔리는 뭐 킵고잉 또 토종 챔프까지 되는 마필들 싸그리 풀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 7경주 제가 중급 배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한번 원틀 막권 승부를 보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원틀 막권에 힘을 실어서 때릴 7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7경주는 박소장 의원이 잘 알고 있는 마필들, 좋은 인연을 맺었던 마필들이 여러두가 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옥과 석이 정확히 구분되는 것 같으니까 제 느낌상으로 뭐 한방 막건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로 높으신 것 같아요. 자, 이번 7경주는 박수장 의원이 내용 있게 한 방으로 승부 한번 봐드린다고 하니까 믿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재밌는 말 몇 두가 또 출전을 합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8번 딥마인드입니다. 항상 그래요. 19조 마방은 그 한계치 넘어가야 될 어떤 산들을 참 가볍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번에는 데뷔 이전째의 1600m라는 산이 또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산 뭐 가볍게 선행 가서 넘어줄 수 있을 능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발 빠른 애가 없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고 끌고 가는 힘이나 러닝삭스랑 병합을 하는데 안 밀리는 어떤 느낌이나 뭐 조교 때나 데뷔 전에 보여줬던 능력이나 저는 8번 딥마인드 이번에는 뭐 1600이라도 충분히 통과할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박소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1번마 토네이도 킹도 다시 한번 코스 이점이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만났었던 광화문 시대 이 두 마리만의 또 재대결이 아니라 지금 원정일 의원이 먼저 언급을 해주셨던 8번마 딥마인드도 낑겨 있고 또 순발력이 있는 애들이 6번마 스윗맨도 있어요. 안쪽에 라라라도 갖고 있는 거는 초반 걸음밖에 없어서 나름대로 초반 중반이 좀 역시 빡빡하게 흘러갈 수 있는 1600m입니다. 그 속에서 이 프랑스와가 말을 못하진 않아요. 자신에게 맞는 좀 등치도 있고 끝까지 힘이 좀 받쳐줄 만한 그런 마필들을 타면은 프랑스와가 실수 없이 그게 이제 인기 마필로 팔렸을 때 꽂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배당 빵빵 터트리는 기술을 말 잘 탄다고 그러진 않죠. 딱 인기도에 어울리는 그런 성적으로
레이스 풀어가는 그런 기술을 보고 이제 보통 경마 팬들이 말을 잘 탄다 그러는데 저는 토네이도 킹이 프랑스와하고 상당히 좋은 궁합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마필이에요. 해서 다시 만난 광화문 시대하고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저는 토네이도 킹이고요. 딥마인드하고도 아주 좋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1번 토네이도 킹 말씀드릴게요. 네. 그밖에 인기마 가운데 최근에 잘 뛰고 있죠. 6번마 스윗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늘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담 중량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윗맨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뭐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고 최근에 잘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시 좋을 때 마방에서는 계속해서 상금을 벌고 싶어 하긴 하겠습니다만 경주 조건 자체가 스윗맨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윗맨의 경쟁력이 다른 상대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것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설명이 나와야 될 딥마인드, 토네이도 킹 다 나왔고요. 뭐 강화문 시대도 괜찮고 건토 중내도 의도적으로 이번에 1600m로 거리를 조금 더 늘려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4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원정을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조교의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기마가 어떤 말이 되든지 간에 혼전도는 뭐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레이스입니다. 제가 어지러운 경주예요. 이제 어지러운 경주를 풀어갈 때는 눈에 보이는 액면보다는 좀 마방에서 조금 변화를 보이고 나름대로 조건도 좀 좋아졌고 그런 애들을 좀 추천드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안쪽에 일반 하늘의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종합지 백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조기에서 변화를 지금 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에 가는 말이라서 그냥 가볍게 하고 그냥 선행 가서 그냥 버티기, 선행 가서 버티기. 이제 그거를 이제 17조에서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게이트를 일단은 잘 받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게이트 잘 받고 조교까지 지금 끌어올려 놨다라면 지구력까지 저는 보강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배당 어차피 터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야 된다. 안쪽에 1번 하늘의 뜻 말씀드립니다. 네, 하늘의 뜻. 이거는 뭐 들어오면은 그냥 스쳐도 항구라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 좋아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강축이 액면에 나타나 있나요? 없죠. 네, 없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배당이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될 겁니다. 9번마 위너 신디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선입으로 1000m지만은 선입으로 작심하고 따라가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10월 28일 날도 따라가서 우승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작심하고 선입을 따라간 게 아니라 게이트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게이트 차이로 세 번째를 따라가다가 엉뚱한 놈들이 앞에 더 먼저 나가는 바람에 선입이 된 거예요. 의도치 않은. 11월 달이 이제 처음으로 선입을 시도를 했는데 잘 뛰었어요. 그 정도 내용하고 그 정도 기록이면은 현등급 국산 4등급에서도 충분히 1000m는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1300m를 기어 나오는 바람에 보지 않았었던 마필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정신 차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 1000m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갈지는 물론 이제 하늘의 뜻도 진짜 원래는 고춧가루형 마필인데 이번에는 진짜 선행을 그냥 툭 하고 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마필이 선행을 받고 선입을 따라 붙고 하더라도 너무 외곽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정렬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가 빠르게 선입권의 자리만 잡으면 이번 경주야말로 작전대로 선입을 통해서 위너 신디가 꽂힐 수 있는 그리고 근데 조인권이라는 점에서도 점수를 좀 팍팍 실어주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뭐 믿을 만한 인기만은 없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던 배당마나 복병마 이런 마필이 있다라면은 이번 경주 놓고 한번 막건 사셔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모든 마필들에게 입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그런 말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5번마 영광의 챔프인데요. 9월달이 이제 컴백전이었습니다. 복귀 전에 이제 몸이 많이 무거웠는데도 불구하고
우승환호가 있었던 경주, 퍼펙트 보스가 있었던 경주에서 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경주 10월 달에 나오자마자 깜빡이로 팔렸어요. 근데 여전히 몸이 무거워서 이거는 메리트가 없다. 자르자. 11월 달에도 훈련이 좋아서 또 팔렸습니다. 깜빡이로요. 근데 완전 처참하게 깨졌죠. 그리고 12월 달 좀 덜덜하게 팔리니까 이제 몸이 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또 이제 가진 걸음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영광의 챔프는 마방에서도 도입 당시부터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마필입니다. 큰 경주 하나쯤은 무조건 먹는다 했을 정도로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가리를 타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막건까지 사볼 만한 정도로 몸 상태가 올라왔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4등급 정도는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는 마필이니까요. 이런 혼종구도 속이라면은 영광의 챔프의 막판 한 발도 충분히 기대해 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배당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너무 인기마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누렸던 복병마가 있다라면, 내지는 없으면은 여기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마필들 위주로 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식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300m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능력마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나쁘지 않은 그런 애들의 어떤 접전 구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은 저는 8번 She Just Win 요 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산통도 좀 있었고 파인기도 좀 있어가지고 15점 하방에서는 이제 여름 한철을 완전히 푹 쉬어버렸죠. 이제 3월 달에 뛰고 나서 여름 한철 보내고 이제 9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뛰는 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상태가 많이 올라왔고, 그 올라온 만큼 원래 시대가 타던 말 고삐를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 자체를 직전 경주 김호수가 이제 뭐 완전히 잘못 탔죠. 뭐 게이트의 유불리함을 떠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좀 회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차권인데, 이제 이번에 뭐 적이 만장이고, 하이퍼루퍼랑 이제 뭐 강하게 병업을 안 했습니다만, 느낌 자체를 완전히 좀 살려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능력마 접전이라고 보여지지만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8번 She Just Win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마 담양공주인데요. 이게 이제 악벽이 있기 때문에 안쪽이 지금 처박혀 있으면은 전개가 좀 잘 풀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의외로 그렇게 뭐 선두권 자체가 앞에 나갈 수 있는 후보들은 많은데, 의외로 좀 가속 구간 지나고 나면은 정리가 싹 될 것 같아요. 앞에 나갈 수 있는 후보 중에는 역시 4번만 볼드루즈도 있고, 6번 바운드 퀸즈 있고, 외곽에 12번 퀸 오피서도 이거 막 밀고 나올 겁니다. 이 외곽이니까 안 봐도 되겠지 하는 순간 막 밀고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선행을 받고 끝까지 올지 못 올지는 이제 뚜껑이 열려져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3석권으로 돌면서 이렇게 윤곽이 다 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안쪽에 차분하게만 좀 흙을 피해서 따라간다면은 걸음발 자체는 담양공주가 여기서는 좀 제일 낫다고 봐요. 그래서 유연명이 조금 더 야무지고 좀 센스 있게 지난번에 대가리 왔었던 그 기억을 잘 살려서 차분하게만 타준다면은 또 올 수 있는 잔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주원이도 뭐 담양공주를 정말 세게 보고 있는 경주고, 8번 게이트에 있는 She Just Win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밖에 뭐 복병은 없느냐? 그럼 복병만 한 마리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4번마 볼드롤주는 효시기가 기가 막히게 탑니다. 이 말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의 능력을 120% 끄집어내는 적이 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에 이 정우주 기수 정영래가 탔을 때에는 완전히 뭐 개차반이 났지요. 제 바로 다시 이유식으로 등짝을 교체를 했고요.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도 만났기 때문에 혹시 변수가 나온다라면은 볼드롤즈 쪽에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거 뭐 좋은 신예 마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스페셜 킹이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섭서디가 나오길래 좀 찾아봤어요. 섭서디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봤는데, 자, 이번 스페셜 킹이지 말씀드릴게요.
발주는 좀 늦는데 그 발주 이후에 탄력감을 딱 보내는 한 100m 지점 그때부터 결승점 통과할 때까지의 탄력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체는 좀 작은데 마체는 좀 작아서 아 이게 좀 힘이 괜찮을까라고 좀 물음표를 달고 있었던 놈이 이제 이번 스페셜 킹이지입니다. 근데 출발 선상은 나쁘지 않아요. 2번 게이트 잡았고 안쪽에 좀 갇히지만 않는다라면 그 탄력감을 뭐 그대로 결승점까지 한번 이어갈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스페셜 킹이지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름 재밌는 것들 참 많이 나오네요. 네. 짜잔도 있고 진짜 강자. 리턴 오브 섭서디도 재밌네요. 진짜 이렇게 좀 강조하는 말을 붙인 애들 치고 진짜 잘 뛰는 애들은 없어요. 리얼 뭐 이런 거부터 가면은 그냥 그저 그래요. 다 똥말이죠. 리턴 오브 섭서디, 섭서디의 귀환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주행 심사 좋더라고요. 좋고 이제 답보 변환 자체는 이제 실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짜잔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게 너무 외곽이에요. 아디오스 찰리의 자막 방송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바나 찰리라든지 땡큐 찰리, 스카이웨이, 불멸의 제왕,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터커까지 짧고 굵게 아주 뛰었던 짜잔도 과연 보유한 주력이 어느 정도인지 참 궁금해지는데 3번마 리턴 오브 섭소디 뭐 다 좋아했잖아요 예전에. 네, 좋아했죠. 15년 됐나? 마주하고도 관계가 이게 이경이 마주. 자 리턴 오브 섭소디를 저는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야 리턴 오브 섭서디는 뛰는 것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주행이. 그래서 정말 잘 뛰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마필 가운데에서는 이게 글쎄요. 이 지금 좋은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어서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1번마 스마일 팩터 같은 게 제 선행을 나가면은 정말 잘 뛸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단거리에서 한해서 말이죠.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의 선행 조건을 만났거든요. 일단 모래 맞으면은 그냥 그대로 꼴찌입니다. 모래 튀는 걸 정말로 싫어해요. 직전에도 딱 그렇게 모래 맞고 완전히 뒤로 쳐져서 뭐 뛰어보지도 못하고 레이스를 끝내버렸고요. 근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 2점 그리고 선행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스피드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좀 게이트 2점 믿고 좀 무리해서라도 모래를 안 맞는 그런 선행 작전을 좀 구사해 준다라면은 스마일 팩터가 그래도 이 시네마들의 경주 경험이 없다라는 그 빈틈을 이용해서 좀 노련미를 앞세워서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지금 설명드려야 될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발전 기대치를 좀 높게 가져볼 만한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자세한 건 저희 각자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어떤 내용으로 여기서 승부가 되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진정한 안압자리를 놓고 승부를 할 겁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조금 배당판에 좀 흔들림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5번 조이풀 스토리가 있겠고요. 9번 쿨민트가 있겠고요. 외곽에 열하나 뭐 알렉토 정도가 좀 보여집니다. 뭐 안쪽으로는 뭐 크게 눈에 보이는 애들이 없고 뭐 3두 정도가 일단은 앞선에서 움직여 줄 수 있고 뭐 안장도 뭐 조인권이 뭐 유현명이 뭐 서울로 오는 뭐 조상범이 뭐 요렇게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요 세 마리가 조금 현장에서 좀 배당판을 바람을 좀 잡아줄 텐데 요거 세 마리 말고 제가 지금 째려보는 게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직전 경주 뛰고 나서 말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말이 아무리 뭐 뒤집어져도 그래도 이제 액면이 있고 편성이 있고 조판이 있는데 뭐 되겠냐라고 봤더니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자, 먼저 조이풀 스토리가 오려면 일단은 모래를 피해야 됩니다. 모래를 피해야 되는데 안쪽에 차룡이 있죠. 요게 좀 빨라요. 자, 쿨민트 역시
1300m에서는 검증이 끝났어요. 근데 승급전입니다. 서울로 온다고 지금 조상범위를 태워놓고 조교 빵빵 해놓고 나오는데 얘도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기승종지 유예하고 조인권이가 기승하고 있는 11번마 알렉토는요. 이거는 게이트 안쪽보다는 외곽이 더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팁을 드릴게요. 11번 알렉토는 조금 더 있겠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 분명히 이번 경주는요. 이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판이에요. 그래서 내용 승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뒤집어진 말이 통할 수 있는 조판까지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번 12경주는요. 인기마 3마리 안고 가고요. 인기마 3마리 안고 가고 그 중에는 11번마 알렉토를 조금 더 세게 보셔도 되겠다까지만 언급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내용 승부처고요. 인기마가 아니라 다소 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여기서 좋은 배당으로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인기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또 해설을 통해서 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과연 누가 원정일이 숨기고 있는 이 한구라 짤인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한 원정일 위원의 내용 승부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600m고요. 여기는 오늘 김주원이가 1호 경마 쐐기를 한번 박아보려고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소장 위원의 관심만 한 마리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1300m는 안쪽에 이제 완벽하게 선행을 한번 출하할 수 있는 영광의 위너가 있습니다. 최시대의 선행마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궁합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종종 봤는데 이번 경주는 사실 막 민다고 해서 다 선행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빠른 마필이 영광의 위너고 직전 경주 출전 공백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가 제대로 된 과거의 그 영광의 위너가 보여줬던 발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이다. 타이밍상으로 이번마 영광의 위너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13경주가 편성만 보면은 정말로 재밌습니다. 이 배당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경주죠. 일단 승급전에 나서는 짱짱한 마필들, 거기에 현등급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들이 어우러지면서 정말로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주가 좀 연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혼전 속에 강력한 노림수를 두고 맞건 한번 사야 될 대가리 자리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액면이 좋은 마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이 과하게 집중될 말은 아니에요. 얘 역시도 못 튀는 말이 아닙니다. 액면이 그렇다고 나쁜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다소 좀 밀리는 느낌을 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도가 그렇게 과하게 집중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배팅할 수 있는 찬스예요. 배당 좋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 집에서도 대가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훈련 상태가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석을 진행한 김주원이가 봤을 때에도 쌍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복승식 한 자리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저 역시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혼전 속에 이거 아무리 봐도 이 빠지는 그림보다 들어오는 그림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는 축으로 해서 이 정계로 세게 봐야 될 말, 훈련으로 세게 봐야 될 말, 사이즈로 세게 봐야 될 말. 자, 이렇게 세 마리만 붙여서 승부를 볼 겁니다. 믿고 때릴 대가리에 정계로, 조교로, 사이즈로 세 방으로 압축해서 승부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 맞추기만 하면은 뭐가 와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놓고 주력과 방어를 좀 나눠 드릴지 아니면 배당이 다 좋아서 그 말 놓고 그냥 동등하게 세 방 때려버리면서 뭐가 와도 한구라 할 수 있게끔 때릴지 이 부분만 제가 현장에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3경주 오늘 쐐기 한번 박으려고 준비한 승부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박소장 위원이 오늘 최대 승부처로 준비를 하신 그런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정일 위원의 관심 한 마리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반 경주로 내려와서 이제 2등급 첫 무대입니다. 8번 블루 플래그인데요. 한 주를 더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미 지난주 뉴욕 망치랑
병합을 해놨다라는 얘기죠.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조교 강도가 좀 떨어졌는데 왜 그런가? 뭐 그거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 더 조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교 강도를 좀 떨어뜨렸습니다. 8번 블루 플래그 2등급 첫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박수장 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오늘 어떤 식으로 쐐기를 항구라를 제대로 하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자를 피했기 때문에 절시부심 이번 경주는 내가 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강력한 승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애들이 꽤 많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만 포텐셜은 이제 드디어 마명처럼 잠재력이 터진 것이냐. 3번만 우사인 노트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속 썩이더니 한 달이 건너서 지난번에 또 깔끔하게 꽂았지요. 흐뭇은 뭐 마방에서 워낙에 나올 때마다 세게 얘기하는 마필이고 나올 때마다 박소정이 또 꺾어드렸던 마필. 편성 때문에 꺾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나가신다도 있겠고 블루 플래그는 계속 속만 썩이고 있는 마필이고 콜 옵 더 가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과하게 팔렸어요. 10월 달에는 제가 점버 블레이드의 콜 옵 더 가드로 멋진 주력 막건을 또 추천을 드렸는데 직전에는 파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깜빡이로까지 팔립니다. 결국 콜 옵 더 가드가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파샤가 10배라는 꽃배당으로 꽂아준 정우주 정용래였기 때문에 조금 무시받은 그런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21점 마방에서는 콜 옵 더 가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믿음이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좀 편성을 좀 맞춰 나온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1등급 막 점핑하다가 지금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한 해를 다 보내게 생긴 12번 월드 넘버원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 가운데에서 성적이 그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꾸준하게 뛰는 맛이 있어서 무조건 준대길 혹은 대길까지 팔릴 마필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박 소장이 뚜렷한 내용과 함께 작심하고 잘라드리겠습니다. 인기만 하나 자르고 또 요번 편성에서 박 소장이 중심권에 세워놓고 있는 강력한 대가리 마필이 있습니다. 무조건 놓고 때립니다. 그거 뺀 맞고는 안 사요. 대가리 확실하게 세워 있습니다. 그거 놓고 쌍승식 복승식으로 해서 기본 배당도 좀 넉넉하게 나올 판인데 앞주까지 인기만 한 마리 잘라내고 들어간다면 단단히 항구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승부에 포인트 확실하게 잡고 가는 일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자 14경주 박수장 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도 박수장 위원과 14경주 좋은 배당으로 항구라 시원하게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5경주입니다. 자 올해 2018년도 마지막 경주네요. 1등급 1400m 레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10번 캡틴 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캡틴 포스를 직전 경주 제가 추천드리면서 뭐 구구절절 사연을 말씀을 좀 드렸죠.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제 같이 현장 속보를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이제 10월 14일 경주 때문에 뭐가 어땠다 저땠다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주 이제 놓고 친 인기 1위마가 됐었는데 놀랬던 거는 입상을 해서 이제 우승을 해서 놀랬던 게 아니고 얘가 모래를 아주 차분하게 잘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3세 후반 이제 4세를 접어들면서 많이 좀 경주마 다워졌고 경주에 많이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번 캡틴 포스 다시 한번 안고 가겠습니다. 네, 박수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이제 워낙에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고 또 지금 안쪽에 부담 중량이 너무 낮아진 애들이 몰려 있어요. 우승 라인, 스피드 마크, 3번만 대호시대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데 3번만 대호시대 같은 경우는 큰 이상이 없으면서 실전에서 지금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은 이제 얼마만큼 컨디션을 잘 맞춰주느냐 그리고 기를 살려주느냐가 중요한데 기가 살아났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 역시 53.5에 뭐 다실버하고 진겸하고의 어떤 차이는 크지만은 이 대호시대라는 마필의 특성을 감안하면은 이건 누가 타도 이제 기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은 발휘합니다. 안쪽에서 뭐 크게 처질 일도 없고 이 대호시대가 다시 한번 혼합 1등급 상금 무대를 상금을 한번 욕심내볼 수 있는 찬스다. 조금 덜 팔릴 거예요. 이번 경주까지는 좀 덜 팔릴 겁니다. 그래서 대호시대 배팅권에 반드시 포함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마지막 경주죠. 15경주. 일단 제가 뭐 징크스라면 징크스인데 항상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경주는 제가
지금 한 6년째 맞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 좋은 징크스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인기마 중에는 저는 5번마 킹 오브 에이스를 정말로 세게 보고 있고요. 복병권으로는 2번마 스피드 마크 역시나 이번에는 킹 오브 에이스 한 마리만 보고 이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면 될 레이스라 물론 안쪽 게이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경륜이 빠따라면 스피드 마크의 배당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설명이 나왔던 뭐 캡틴 포스, 대우시대 이런 마필들이 다 자력으로 입상을 누려볼 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킹 오브 에이스나 복병권의 스피드 마크도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호 경마 마지막 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경마 1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분석을 해놓고 내용들을 확인해서 이 방송을 지금 찍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분석을 또 거치면서 이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믿고 함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 동안 저희에게 여러분들 많은 성원 보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고요. 자, 뭐 금년도가 또 끝이 아니죠.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 경마 하고요. 그렇죠? 또 다음 주부터 또 2019년도 경마가 시작이 되고 하니까요. 올 한 해 이번 주 마무리 잘 해놓고 다음 주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방송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막건 가지고 마지막 경마에 멋지게 한번 저희가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